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일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진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1위가 뭘까요? 대통령 선거요. 역시 솔직히 이번 주는 틀리면 이상한 거죠. 지난주에 틀렸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난주보다 300만 건 정도 언급이 들어서 1522만 건인데 정치 관련 증가율이 24% 증가했으니까 네. 이번 주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와 대선의 시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초박빙이다 보니까 관련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어서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었고요. 네. 또 그와 같이 나온 키워드가 이제 당선인이죠. 그래서 당선인이라는 키워드가 처음에 나온 것처럼 첫 주부터 뜨거운 지금 키워드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집무실 첫 출근해서 속도감 있게 인수 업무를 하겠다. 공약 그대로 정책에서 하면 부작용이 있어서 변화를 하겠다. 혹은 이제 내일 이제 만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이제 회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권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워낙 이제 또 여가부 폐지까지 뜨거운 키워드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역시 정치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정치 이슈 말고 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거죠? 2위가요. 산업 분야인데요. 네. 산업인데 먹는 얘기입니다. 먹는 얘기. 첫 번째 키워드 사탕입니다. 뭘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할 정도로 어제가 화이트데이였는데 예.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막 큰 느낌이 들지는 않지 않으셨어요? 요즘 그렇죠.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번 화이트데이와 관련된 기사들은 대부분 데이 마케팅이 좀 시들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워낙 사회에 큰 뉴스가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어쨌든 지금 화이트데이라는 거 원래 남성이 좋아하는 이성에게 사탕과 꽃을 이제 선물하는 날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예전보다 매대 규모도 좀 축소가 됐고요. 편의점에서도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왜 그런 거에 대한 분석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만남이 줄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한테 줄 때 뭔가 내 마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만남 자체가 줄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좋은 이제 소중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뭔가 특별하거나 큰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것들도 아니냐 라는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예전에는 뭔가 우정이 담긴 표시로 회사에서 간단한 사탕이나 초콜릿 하나씩 주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진단 키트를 주는 또 트렌드가 생겼다고 그래요. 진단 키트를 줘요. 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네. 캔디 대신에 진단 키트를 구매를 해서 이제 스터디 팀원들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형태들의 편의점에서의 좀 물건들의 좀 변화도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 마케팅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하고는 있지만 과거보다 분위기가 들뜨지 않는 건 사실이고 아마도 코로나19가 좀 종식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화이트데이 앞두고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서 온라인 전용 상품이라든지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댓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탕 사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상술에 현혹되지 마라. 아니면은 가족 생일이나 잘 챙기기 답이다. 이런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늘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요. 네. 산업 분야에서 화이트데이 사탕보다 더 뜨거운 키워드가 있었다면서요? 네, 먹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띠부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띠부실?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 띠부띠부실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요즘 난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띠부띠부실은요.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혹시 그 포켓몬빵이라고 기억나세요? 포켓몬은 알죠. 네, 그러니까 포켓몬빵이 한때 이제 이게 지금의 30대들 정도에서 30대 중후반이라면 엄청나게 공감을 할 키워드일 텐데요. 이게 뭐냐면 1998년쯤에 포켓몬빵이라는 게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수준이었냐면 스티커를 모으려고 네. 친구들이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모았던
이런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뭐 드라마에서 네. 그 스티커 모으기 위해서 빵 먹고 그런 게 그쵸.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다시 수집 열풍을 일으키면서 편의점에서 이제 없어서 못 파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빵이 출시를 다시 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150만 개가 팔렸고요. 출시 2주째인 지난 10일 기준으로는 350만 개가 팔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화이트데이 얘기 드렸잖아요. 예. 실제 화이트데이 날 화이트데이 관련 상품을 사간 사람은 5명도 안 된다. 그런데 포켓몬빵의 인기는 100배가 넘는다. 이런 실제 편의점의 분위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계속 품절이 붙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뭐 BTS의 리더인 RM도 구매 인증글을 뭐 남기기도 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한 추억 회상 놀이로 치부하기에는 지금 확장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열광인가에 대한 또 다른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계속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희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판에 대한 소유욕이 좀 있는데 뭐 비싼 것들은 아무래도 그 소유욕을 좀 채우기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스티커는 이제 간편하게 가질 수 있고 또 지금의 30대들의 추억 속에는 내가 중학교 때 못 샀던 이런 것들을 다시 모으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게 약간 한정판 스니커들, 그러니까 신발을 모으는 욕구랑 좀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그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그 스티커들도 이제 몇 장 안 나오는 스티커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한 5만 원 정도에 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희귀한 캐릭터들이 그렇게 팔리고 있고요. 편의점점주들이 그러면 빵이 많이 팔리니까 엄청 기뻐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기뻐하면서 의외의 고충이 있대요.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스티커가 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빵을 살 생각은 안 하고 네. 스티커가 있는지 계속 좀 빵을 조물락조물락 거린다고 해요. 비닐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빵이 망가져서 못 팔아서 막 눈물의 안내문 뭐 이런 식의 온라인에 캡처가 도는데 뭐 손님 뭐 꼬집고 뒤집어 보셔도 그 스티커 없어요. 그러니까는 빵 망가지니까 제발 그대로 사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적 추억이 좀 더 즐거워지려면 그런 띠부실이라는 건 좀 운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네요. 혹시 그 포켓몬 빵 네. 드셔보셨어요? 저는 그냥 빵만 먹었습니다. 스티커보다 빵이 맛있었어요. 제가 왜 빵 맛이 자꾸 궁금하죠? 스티커가 아니라 빵 맛이 궁금하네요. 네, 뭐 그렇게까지 막 완전 맛있다라기보다는 비슷한 그냥 평범한 맛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스티커를 제 기억에도 막 책상에 가득 붙였던 뭐 친구들도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거 의외로 청취자분들이 반응이 그러네요. 김정우님께서 포켓몬 빵을 모르시다니 이렇게 조현실님은 포켓몬 빵 없어요 편의점에 이렇게 해주셨고요. 620님께서는 40대인 저도 포켓몬 스티커 빵 알죠. 그런데 지금 고딩 딸도 사고 싶어 하는데 편의점에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추억 돋는 아이템이라고 빵은 먹지 않고 스티커만 모으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그때도 한참 제가 볼 때 평론하시느라고 좀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나이가 많이 나오네. 자, 다음 주제도 살펴볼까요? 스포츠 분야고요. 키워드는 야구입니다. 누가 뭐래도 역시 야구는 SNS상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은 종목인 것 같아요. 시범 경기 시작되면서 다시 관심 모은 거고요. 새롭게 등장한 신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제2의 이종범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제 이분이 15일 대구 삼성전에서 데뷔 첫 홈런을 터뜨리는 등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갓 고등학교에서 졸업해서 온 친구인데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시범 경기에서부터 홈런을 치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이냐. 특히나 이제 기아 타이거즈니까 네. 제2 이종범 아니냐 이런 관심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올해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던 원래 선수는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 선수인 한화이글스의 문동환 선수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사람은 네. 이제 투수인데 네. 엄청난 강속구를 자랑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약간의 부상을 당해서 피칭 도중 옆구리 근육 손상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범 경기 등판이 힘들어진 상황이라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뭐 그 팀 차원에서도 올 시즌 이 선수를 한 100이닝만 이제 하려고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좀 잘 회복돼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팬인데 저 이번 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팬 어느 팀까지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 항상 이제 꼴찌이기 때문에 저희의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야구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야구에 대한 관심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 경찰에서요 KBO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에이클라라는 회사를 압수수색한 건데요. 예. 이 회사가 이제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 스포티비의 운영사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에이클라 사무실에 수사관을 벌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에이클라 대표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인지를 했다는 것이죠. 회사 자금 10억을 횡령하고 2억 원을 KBO의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건데요. 네. 에이클라가 2004년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위 주제 뭡니까? 4위는 문화 분야고요. 키워드는 BTS 얘기 안 할 수가 나오네요. 없죠. BTS. 네. 사흘간 서울 잠실 종합올림픽 주경쟁에서 대면 콘서트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공연을 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총 246만 5천 명이 이것을 콘서트를 봤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네, 전 세계에서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4만 5천 명 그 공연을 했는데 네. 두 번의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102만 명, 또 12일에는 전 세계 극장을 빌려서 극장에서 이렇게 라이브 뷰잉을 했는데 그게 140만 명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관을 빌려서 만든 매출이 4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의 공연을 보여줬고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감동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콘서트 현장에서도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 참 흥미로운 건데요.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작곡가 김이나 씨가 본인의 인스타그램, 이제 본인의 SNS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네. 청각장애 팬을 위한 수어 통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콘서트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한 명이 등을 돌리고 이제 수어를 하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콘서트장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러한 수어를 하는 모습을 오히려 이렇게 감동적인 모습으로 이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BTS 힘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더 감동받고 팬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5위 주제는요, 생활 분야고요. 키워드는 격리가 나왔는데요. 이게 격리 면제 관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2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좀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드디어 뭐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네. 한편에서는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리스크가 있고 부족한 국제선 노선 또 급등하는 국제 유가 등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해외여행 수요가 정상화될 것이냐에 대한 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 소식 전해주시는 가운데 네. 1309님 소식을 그 문자를 읽어 드릴까 말까 계속 고민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딸이 30대인데 요즘에 편의점에서 포켓몬빵을 사는 것 같은데 스티커에 스티커 있는 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스티커 때문에 그 빵을 사는 거였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따님이 30대라고. 저도 몰랐잖아요. 네. 이 나이를 이거 어쩌고 하면 좋습니까? 제가 지금 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저희 이 소식을 보시면 트렌드에 민감해질 수 있다. 우리 이제 평론가님도 이제 교육시키는 아주 좋은 컨텐츠다라는 걸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증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따로 개인 과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이슈이스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이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